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나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몇 분 동안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게 뻑뻑한 느낌. 이건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관절은 아침에 일어나도 부드럽게 움직여야 해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 편인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에 반지가 안 빠질 정도로 붓는 경우, 저녁이 되면 발이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 이것도 체내 염증 반응이 수분 대사를 방해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항목.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나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유독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식사 후 2-3시간이 지나도 배가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방귀가 잦은 경우, 이건 장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 평소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되나요?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낮에도 자꾸 졸리고 무기력한 느낌,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 이것도 만성 염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이 계속 염증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늘 피곤한 거예요. 다섯 번째 항목. 혈당이나 혈압이 들쭉날쭉 불안정한가요? 특별히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 하거나 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이것도 혈관에 염증이 있어서 혈관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만성 염증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개 이상이라면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염증은 약을 먹기 전에 생활 습관과 식단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바로 부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추일까요? 세상에는 비싼 건강식품도 많고 유명한 슈퍼푸드도 많은데 왜 하필 부추를 추천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추는 파, 마늘, 양파와 같은 알리움 계열 채소입니다. 알리움 계열 채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약초로 사용되어 왔어요.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부추를 따뜻한 성질의 채소로 보고 기운을 돋우는 식재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마늘 드시면 특유의 향이 나죠?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썰면 코를 찌르는 독특한 향이 올라옵니다. 이 향의 정체가 바로 유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유황화합물이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부추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C입니다. 부추 백지에는 약 25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권장량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비타민C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공격받는 상태예요. 마치 철이 녹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산화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염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염증 관리의 기본입니다.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염증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부추의 진한 녹색이 바로 카로티노이드 덕분이에요. 카로티노이드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퀘르세틴입니다. 이건 좀 생소한 이름이죠.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염증의 신호를 차단해서 염증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부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어요. 식이섬유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결정해요. 식이섬유는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장 점막이 튼튼해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장 건강과 전신 염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전신 염증도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장-내 축이라고 해서 최신 의학에서 주목받는 개념이에요. 다섯 번째는 엽록소입니다. 부추의 진한 녹색은 엽록소가 풍부하다는 증거예요. 엽록소는 해독 작용을 도와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독소가 쌓이면 염증이 악화되니까 해독이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타민 K가 필요한데 부추가 이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에는 염증 관리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양소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들어 있어서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어요. 합성 영양제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부추는 비싸지 않으면서도 매일 조금씩 먹기에 부담 없고 염증 관리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골고루 담고 있는 완벽한 채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부추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이 영양소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도 잘못 조리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너무 오래 삶거나 너무 세게 볶거나 너무 많은 양념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 부추의 효능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에 나올 조리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방법만 알면 부추의 효능을 100% 살릴 수 있습니다. 부추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깨끗이 씻는 겁니다. 부추는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씻으면 모래나 흙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씻으세요. 먼저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세요. 특히 잎과 잎 사이사이를
손으로 비벼가며 씻어야 해요. 그 다음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조리할 때 눅눅해지고 향도 덜 납니다. 채반에 넓게 펴서 자연 건조하거나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내세요. 이제 썰기입니다. 부추는 어떻게 썰어야 할까요? 너무 크게 썰면 향이 덜 나고 소화도 덜 됩니다. 너무 잘게 썰면 영양소가 공기 중으로 많이 날아가요. 적당한 크기는 34cm 정도입니다. 송송 썰되 너무 잘게는 말고 이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썬 다음에는 바로 조리하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놔두면 비타민C 같은 영양소가 산화돼서 손실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리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부추의 영양소를 살리려면 절대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거나 물에 오래 삶으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추를 3분 이상 가열하면 비타민C가 50% 이상 손실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추는 마지막에 살짝만 익히거나 생으로 무쳐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볶을 때는 다른 재료를 먼저 익히고 마지막 30초 1분에 부추를 넣어서 살짝만 볶아주세요. 국을 끓일 때도 불을 끄기 직전에 부추를 넣고 한 소끔만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팁이 있습니다. 부추는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추의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거든요.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만 녹습니다. 그래서 기름 없이 조리하면 이 영양소들이 흡수가 안 돼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스푼만 살짝 넣어도 영양소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기름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칼로리만 높아지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름을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가장 좋아요. 올리브유도 괜찮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짜고 매운 양념은 오히려 염증을 자극할 수 있어요. 고춧가루 듬뿍, 고추장 듬뿍, 소금 듬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추의 항염증 효과를 양념의 자극이 상쇄시켜 버려요. 특히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로 오히려 염증이 악화됩니다. 저염 저자극 조리가 염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양념은 최소한으로만 하세요. 부추 자체의 향과 맛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깨끗이 씻고 물기 제거. 둘째, 34cm로 송송 썰기. 셋째, 마지막에 살짝만 익히기. 넷째, 기름 한 스푼과 함께. 다섯째, 저염조리. 이 5가지만 지키면 부추의 영양소를 100%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추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5분이면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간단합니다. 재료도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레시피는 저염 부추나물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이면서도 가장 맛있는 방법이에요. 필요한 재료는 부추 1줌, 들기름 1스푼, 국간장 반 스푼, 통깨 약간. 이게 전부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부추 한 줌을 깨끗이 씻어서 3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한 줌이면 얼마나 되냐고요? 손으로 한번 쥘 수 있는 정도. 약 50지 정도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세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부추를 넣고 딱 10초만 데쳐서 건져냅니다. 10초요. 타이머 재셔도 좋아요. 10초만 데쳐도 충분히 부드러워집니다. 더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요. 건진 부추를 찬물에 재빨리 헹궈주세요. 그래야 초록색이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물기를 꼭 짜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이 잘 배지 않아요. 볼에 부추를 담고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들기름이 부추에 골고루 묻도록 손으로 살살 묻혀주세요. 여기에 국간장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집에 국간장이 없으면 일반 간장을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진짜 조금만 넣어야 합니다. 짜면 염증에 안 좋아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조금 뿌리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5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만든 부추나물은 밥 한 공기에 곁들여 드시면 딱 좋습니다. 밥 한 숟가락, 부추나물 한 젓가락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부추의 향이 살아있어서 입맛이 없을 때도 잘 넘어갑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부추 달걀볶음입니다. 이건 단백질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필요한 재료는 달걀 2개, 부추 한 줌, 식용유 약간, 소금 약간. 역시 간단합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달걀 2개를 볼에 풀어주세요. 거품이 날 정도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부추는 깨끗이 씻어서 2cm 정도로 짧게 썰어주세요. 달걀 볶음에는 조금 짧게 써는 게 좋아요. 팬을 중불로 달구고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세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느끼하니까 팬 바닥에 살짝만 두르세요. 기름이 달궈지면 달걀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주면서 부드럽게 익혀주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달걀을 완전히 익히지 마세요. 70% 정도만 익혀주세요. 아직 약간 물컹한 상태. 그 타이밍에 부추를 넣어야 해요. 부추를 넣고 30초만 살짝 볶아주세요. 딱 30초예요. 부추가 살짝 숨만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고 불을 바로 끄세요. 여열로도 계속 익으니까 불을 빨리 꺼야 해요. 접시에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달걀은 부드럽고 부추는 아삭하게 살아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 밥 한 공기, 김 한 장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항염증 효과도 얻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부추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세 번째 레시피는 부추 된장국입니다. 국물 요리로 먹으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국물이 당기시는 분들께 딱 좋은 레시피예요. 필요한 재료는 물 3컵, 멸치 56마리, 다시마 한 조각, 된장 한 스푼, 부추 한 줌, 두부 반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육수부터 내야 합니다. 냄비에 물 3컵을 붓고 멸치 56마리와 다시마 한 조각을 넣으세요. 중불로 10분 정도 끓이면 깊은 맛의 육수가 나옵니다. 멸치 머리와 내장은 미리 제거하시면 육수가 더 깔끔해요. 하지만 귀찮으시면 그냥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육수가 우러나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세요.
이제 된장을 풀 차례입니다. 된장 1스푼을 국물에 조금 떠서 풀어주세요. 체에 걸러서 풀면 덩어리 없이 깔끔하게 풀립니다. 된장은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딱 1스푼만 넣으세요. 싱거우면 나중에 조금 더 넣으면 되지만 짜면 돌이킬 수 없어요. 된장을 풀고 나면 두부를 넣어주세요. 두부는 1cm 크기로 깍둑썰기 해서 넣으면 됩니다. 두부를 넣고 2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추를 넣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추는 정말 마지막에 넣어야 합니다. 불을 끄기 10초 전에 부추를 넣고 한 소끔만 끓이면 끝입니다. 부추를 넣자마자 바로 불을 꺼도 돼요. 여열로 충분히 익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추의 향은 살아있고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릇에 담아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이 국 한 그릇이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든든하고 정말 좋습니다.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부추의 식이섬유와 된장의 유익균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 세 가지 레시피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칼질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추를 먹을 때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로 높아지는 음식 궁합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고 제대로 조합해서 먹으면 1 더하기 1이 3이 됩니다. 다음 파트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추와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왜 두부일까요? 부추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해요.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우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 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추와 함께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야 해요. 부추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효과와 근육 유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부추 두부조림, 부추 두부전, 부추 두부 된장국 이런 요리들이 정말 좋아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두 번째 궁합은 달걀입니다. 달걀도 단백질이 풍부하죠.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레시틴은 지방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인데 부추의 카로티노이드 같은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부추 달걀 볶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단순히 맛의 조화가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비타민 B군, 비타민 D, 철분, 아연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달걀 12개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하루 12개 먹는 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달걀의 영양소가 건강에 더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추의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들기름이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염증 성분입니다. EPA와 DHA라는 오메가3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어요. 부추의 항염증 성분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부추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 한 스푼만 넣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참기름도 좋아요.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부추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기름도 적당히 먹어야 해요. 하루에 1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네 번째는 현미나 잡곡입니다. 부추의 식이섬유와 현미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현미에는 부추에 없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리고 현미의 겉껍질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백미보다는 현미보다는 잡곡밥이 더 좋아요. 보리, 귀리, 수수, 팥 같은 잡곡을 섞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부추 요리를 먹을 때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도 부추처럼 강력한 항염증 식품이에요.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부추 요리를 할 때 생강 조금을 곁들이면 항염증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추 된장국에 생강 한 톨을 갈아 넣거나 부추 무침에 생강즙을 살짝 넣으면 풍미도 좋아지고 효과도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부추의 카로티노이드가 만나면 항산화 시너지가 생깁니다. 부추 샐러드를 만들 때 방울토마토를 함께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완벽해요. 이렇게 궁합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부추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순히 부추만 먹는 것보다 이런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음 파트.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부추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타민 K가 뭐냐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영양소예요. 우리가 다쳐서 피가 나면 일정 시간 후에 굳어서 멈추죠. 그게 바로 혈액 응고 작용인데 비타민 K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항응고제가 뭐냐면 혈액이 너무 잘 굳지 않게 하는 약이에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드시는 약입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약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부추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먹거나 갑자기 안 먹거나 하면 약의 효과가 들쭉날쭉해집니다.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부추 양을 정하시고 그 양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한 줌으로 정했다면 매일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오늘 3줌 먹고
내일 안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꾸준히 일정하게 드시면 약과 병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위가 예민한 분들입니다. 부추는 유황화 합물이 들어있어서 자극적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드시면 더 자극적이에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부추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된장국처럼 국물 요리로 드세요. 그러면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맵고 짠 양념은 피하세요. 고춧가루 듬뿍, 마늘 듬뿍 넣으면 위 자극이 더 심해집니다. 양념은 최대한 순하게 하시고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반줌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양을 늘리세요. 세 번째는 신선도입니다. 부추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영양소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시들시들한 부추는 영양가가 거의 없어요. 시장에서 사실 때 이렇게 고르세요. 잎이 시들거나 누렇게 변한 건 피하시고 싱싱하고 진한 녹색을 띠는 부추를 고르세요. 줄기가 탱탱하고 잎이 꼿꼿이 서 있는 게 신선한 부추입니다. 그리고 향을 맡아보세요. 부추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게 신선한 거예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최대한 빨리 드세요. 3일 이상 보관하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부추는 많이 사지 마시고 먹을 만큼만 조금씩 사서 신선할 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파,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부추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입술이 붓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다섯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부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루 한 줌 정도, 5만 백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먹는 시간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라서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부담될 수 있고 잠을 설칠 수도 있어요. 특히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6가지만 주의하시면 부추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부추의 효능, 조리법, 레시피, 음식궁합, 주의사항까지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까지 부추의 효능과 조리법 주의사항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영상을 봐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주일 부추 챌린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1일차부터 7일차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일차입니다.
오늘은 장 보는 날로 정하세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신선한 부추를 사세요. 한 단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국간장, 통깨도 챙기세요. 두부와 달걀도 있으면 좋아요. 집에 와서 부추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빼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부추나물을 만들어 드세요. 아까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10초만 데쳐서 들기름과 국간장으로 무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2일차입니다. 아침 식사로 부추 달걀 볶음을 만들어 드세요. 달걀 2개, 부추 1줌, 5분이면 완성됩니다. 밥 한 공기와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여유롭게 식사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자기 몸을 관찰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한지, 붓기는 어떤지, 배는 편한지 메모해 두세요. 일주일 후에 비교해 볼 거예요. 3일차입니다. 점심 식사로 부추 된장국을 끓여 드세요. 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식사 전후로 1컵씩, 자기 전에 1컵.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염증 물질이 잘 배출됩니다. 4일차입니다. 오늘은 부추와 두부를 함께 조리해서 드세요. 부추 두부조림이나 부추 두부전을 만들어 보세요. 단백질과 항염증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공식품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집에 있는 라면, 과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줄이거나 없애는 게 좋아요.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5일차입니다. 오늘은 백미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나 보리, 귀리를 섞어서 밥을 지으세요. 그리고 부추나물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장 건강을 챙기는 날입니다. 6일차입니다. 오늘은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날입니다. 2일차에 메모했던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덜 뻣뻣한가요? 붓기가 줄었나요? 배가 더 편한가요?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계속 이어가세요. 7일차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부추를 꾸준히 먹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일주일이 습관이 되면 한 달도 할 수 있고 한 달이 되면 평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 손가락과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배가 편안한 느낌, 이런 변화들을 느끼신다면 그건 여러분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한 달, 2달 계속 이어가 보세요. 3개월만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가끔 외식하거나 특별한 날에는 부추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도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세요.
부추 요리를 만드는 과정도 하나의 힐링이 될 수 있어요. 신선한 부추를 손질하고 향을 맡고 요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가족과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건강한 식습관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30분이 긴 시간이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성염증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식탁 위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결정합니다. 부추는 작고 흔한 채소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강력한 염증 관리 도구가 됩니다.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쉽고 요리하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맛도 좋아요. 오늘부터 일주일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부추 레시피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조리하시는지, 어떤 재료와 함께 드시는지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추를 드신 후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혼자서 건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시니어 이웃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영상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 동네 이웃 어르신들,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 아닐까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어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리는 다른 건강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스트레칭, 혈압 관리를 위한 식단 같은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한 대한민국.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